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청국장인 거야? 너 청국장 좋아하잖니. 마침 내일 주말이길래 두부 넣고 청국장 끓였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활짝 웃으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청국장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평일에 먹게 되면 온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났고 다음날까지 냄새가 배는 경우가 있어서 먹고 싶어도 참곤 했거든요. 저는 잘 몰랐지만 회사 선배 중 냄새에 예민한 선배가 경기를 하는 모습에 평일에는 되도록이면 청국장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끓여준 청국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기만 했습니다. 그 어떤 고급 음식을 가져다 줘도 청국장을 못 따라갈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식당 일을 하면서 우리 남매를 키웠던 엄마의 음식 솜씨는 어디나 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만 했는데요. 그중 청국장 요리는 단연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오빠도 엄마의 청국장이 생각나서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식탁에 앉자마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역시나 오빠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넌 집 놔두고 왜 또 여기로 오고 난리야. 그냥 좀 짜증도 나고 엄마 음식이 그립기도 해서 왔어. 뭐야, 오늘 청국장이네? 마침 청국장이 딱 먹고 싶었는데 횡재했네. 횡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오빠를 나무라고 있었지만 오빠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오늘 일이 있어서 본가 다녀온다고 말하고 온 거니까. 네가 여기에 일은 무슨 일이 있어? 오려면 같이 오던지 해야지. 괜히 며느리가 오해할 거 아니야. 그냥 이래저래 짜증나서 그랬어. 그래도 내가 엄마 주려고 엄마 좋아하는 과일까지 사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가만 보면 엄마는 맨날 집사람 편만 드는 것 같아. 세상에 니처 같은 사람 없으니까 잘하고 살아.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오빠가 잔뜩 양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말이 맞긴 하지. 요즘 세상에 언니처럼 알뜰하고 착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긴 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왜 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다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나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된 말로 완전 된장녀였더라고. 오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 건 진짜 아니다. 저도 모르게 오빠에게 쏘아붙이고 있던 순간 엄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네 동생 말이 100번 1000번 맞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배가 불러서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친구들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관도 아니야. 니들 엄마 친구 경자라고 알지? 경자 이모야 당연히 알지. 그 경자 며느리는 말이야. 무조건 비싼 것만 찾는다고 하잖니. 집을 돈도 없으면서 그 뭐라더라? 호캉스? 그걸 그렇게나 좋아한다지 뭐니. 거기다 백화점은 어찌나 들락날락 하든지 카드값이 어마어마하다잖아. 경자 이모 아들이 중견기업인가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 돈이 감당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사달이 나서 지금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라잖니. 그동안 적금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사 가려고 했더니 대출만 어마어마하더란다. 그래서 이혼 소송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네.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 돋는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착해. 세상에 니처 같은 사람 없으니까 진짜 잘하고 살아. 엄마가 쐐기를 박듯 오빠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여자가 아니더라니까. 아니지. 몇 달 전부터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다니더니 변한 거였구나. 갑자기 동창회에 나간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 이상해지다니. 뭐가 이상해졌는데? 아니 며칠 전에도 동창회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안 되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편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게 맞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토라져서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 있더라고.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니까. 오빠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에 의하면 전날 동창회에 다녀온 새언니가 뜬금없이 오빠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창들하고 백화점에 갔었거든? 뭐? 백화점? 요즘은 동창 모임을 백화점에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백화점 식당가에서 밥 먹고 난 다음 소화도 시킬 겸 해서 다 같이 백화점 한 바퀴 돌았거든. 여자들은 모이면 꼭 그런다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떼거지로 백화점을 돌아다녀. 백화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빠가 발끈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쪼들리는 형편에 새언니가 눈만 높아질까 걱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냥 구경만 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할 말이 뭔데? 저기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괜찮은 옷을 봤거든? 그거 사면 안 될까 싶어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고? 우리 형편 뻔히 잘 알면서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그 백화점 옷 그거 다 거품이야, 거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그 동창회도 나가지 말고. 무슨 놈의 동창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난리야. 내가 들어보니 그 동창회에서 이런저런 추문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당신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우리 학교는 여고라 남자들도 없구만.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백화점에서 옷 안 사면 그만이니까 당신도 그만 좀 해. 라며 새언니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그 모습에 조카도 오빠에게 한 소리를 했다네요. 아빠, 다른 엄마에 비해 우리 엄마는 엄청 알뜰한 편이야. 넌 왜 어른들 일에 끼어들고 난리야? 엄마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렇지. 나중에 돈 벌면 엄마한테만 좋은 거 다 사줄 거야. 조카도 잔뜩 삐쳐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던 오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튼 요즘 주부들이 문제라니까. 남자들은 회사에서 쇠가 빠져라 이러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사치나 부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엄마가 오빠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더니만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창회 갔다가 얼마나 그랬으면 옷을 사고 싶다고 했겠어. 근데 그걸 뭐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비싼 백화점 옷을 사냔 말이야. 내가 이래서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이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안 된다니까? 참 이기적이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언니도 이름 있는 중견기업 다니다가 출산하고 그만둔 거잖아. 그때 언니는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아 했는데 오빠가 집에서 살림하라고 우게 돼서 그만뒀고 말이야. 그렇다고 오빠가 월급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월급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해보란 말이야. 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쁜 옷 입고 출근하고 싶지 않겠어? 언니가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옷 좀 사달라고 한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면 결국 여자만 불쌍해진다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에 이입된 채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제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벚꽃이 휘날리는 그런 날이었고 남친을 만날 생각에 잔뜩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름 치장까지 하고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친뿐만 아니라 저도 한식을 좋아했던지라 평소 한식을 즐겨 먹었지만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 추천해준 레스토랑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풍경도 멋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친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 아닌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자기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 그렇지.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인데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 제 말에 남친이 와인을 들이키더니만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난 오늘 너한테 좀 실망했어. 나한테 실망을 했다고? 대체 왜? 사실 난 네가 다른 여자들이랑은 좀 달라서 좋아했거든.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주변의 여자들 보면 다들 허세만 가득한데 자기는 그런 허세가 없어서 좋았거든. 어떤 걸 가지고 허세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국밥이나 분식을 먹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주고 그런 거? 남친이 다시 와인을 들이키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와인도 그래.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 난 대체 비싼 돈 주고 이런 와인을 왜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 한마디로 이런 거 자체가 된장녀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생일이라서 여기 오자고 해서 기분 나빴다 그런 말인 거네? 솔직히 좀 그렇긴 했어. 자기야, 우리가 맨날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귀고 나서 이런 곳은 처음인 거 알고는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썩 기분이 좋진 않네. 남친이 워낙 알뜰한 사람이었기에 저도 좋게 봐주려 노력하곤 했는데요.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남자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1년 만에 그것도 생일날 처음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된장녀라는 말까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에 불쾌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약간은 정색까지 한 채 맞받아치자 남친이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이런 곳에 오면 좀 불편해서 그런 거야. 왠지 모르게 낯설고 좀 그렇더라고.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된장녀다 뭐다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미안해.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남친이 사과를 하는 모습에 다시 식사를 하다가는 문득 궁금증이 일어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궁금한 게 있거든? 궁금한 거? 뭔데? 저기, 자기는 내가 왜 좋았던 거야?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고백을 해왔잖아. 아, 그게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친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다시 물었는데요. 남친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 그대로야. 전에 보니까 자기가 어머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 그거야 엄마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셨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애틋할 수밖에 없지. 바로 그거야. 내가 딱 보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도 엄청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더라니까.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있는 남친의 모습에 저는 이미 많이 놀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남친의 다음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형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잖아. 우리 형수가 진짜 싸가지가 없어서 우리 엄마랑 거의 담 쌓고 살다시피 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뭔데? 그때쯤 조금씩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글쎄 엄마가 제사 지내러 오라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 온다고 감히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완전 빡쳐서 그때부터 형수를 좀 귀찮게 했거든? 뭘 귀찮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도 괘씸하게 행동하니까 매일 아침 문안 인사 드리라고 하기도 했고 거기다 형네 집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거든. 근데 형수가 얼마나 독종이던지 엄마 말을 절대 안 듣더라고. 더 큰 문제는 뭔 줄 알아? 형도 형수 편을 들었다는 거야. 결국 형수는 본가에 완전 발길을 끊었고 형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 아니겠어? 근데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고분고분하게 엄청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랑 상의했더니 꼭 잡으라고 난리도 아니시더라고. 아,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고백을 했던 거구나? 그런 셈이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자기네 엄마한테 하듯이 우리 엄마한테도 하면 되잖아. 그럼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 말이야. 남친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은 진심이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남친을 향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뭐? 내가 왜 자기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 그럼 난 왜 자기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남친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미친 소리를 하고 있었기에 마시던 와인을 남친 얼굴에 그대로 뿜어버리고 말았고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지 뭐야. 뭐? 어이가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네가 하는 말이 하나같이 개가 짖는 소리 같아서 어이가 없더라고. 뭐? 개가 짖는 소리? 야, 이 띨빵한 인간아.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핏줄인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대리효도를 바라는 거야? 니네 부모님이 날 애지중지 키워주기로 했어. 내 대학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어.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지금이라도 똘끼 인증해줘서 고맙다. 이런 사실 모르고 결혼까지 했어 봐. 완전 끔찍하네. 난 이만 가볼 테니까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넌 앞으로 혼자 살도록 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라며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확히 음식값 반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 생각을 완전히 접은 채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오빠도 제 대학 뒷바라지를 하느라 전문대학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몇 번이나 휴학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 엄마는 제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 오빠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빠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엄마와 제게도 참 잘했거든요. 그날 오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던 엄마가 분노를 한 채 오빠에게 잔뜩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어쩜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어?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당장 가서 사줘.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쫌생이처럼 그러고 있어. 네 처가 집에서 살림 안 했으면 네가 맘 편히 회사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가 이 집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러게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겠어.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밥이나 줘. 밥은 네 집에 가서 먹어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밥을 찾고 난리야. 네 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갈 때 며느리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 사가지고 가고. 저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몰라 그래. 엄마가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던지 오빠가 기까지 맞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왜? 혹시 새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옷이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겠냔 말이야. 네 새언니가 언제 한번 그런 소리를 꺼내던 사람이니? 내내 마음이 아파서 혼났다니까. 하긴 그렇긴 하지. 새언니 성격에 절대 그런 말 꺼낸 사람이 아니긴 하지. 그나마 있는 옷도 내가 선물해준 게 전부잖아. 엄마 얼굴의 속상함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다. 어? 내일 저녁에? 너 힘들 텐데 뭐하러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저녁은 니들 집에 가서 밥 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근데 뭐 많이 차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알겠니?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물었어요. 왜? 새언니가 뭐라고 하는데 그래? 네 새언니가 내일 저녁은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잖니. 내일 저녁을 왜? 무슨 일 있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를 하자고 하네. 삼겹살? 네 새언니는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 너랑 내가 삼겹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알고 그러는 거잖아. 항상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하는 새언니가 안타까웠던 모양으로 엄마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새언니를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 새언니가 이미 항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차리라고 했더니 뭘 이렇게나 많이 차렸어. 자주 놀러 오라고 해도 안 오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랑 자주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하고 있어. 엄마가 새언니를 나무라듯 말하고 있었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가씨도 여기 앉아요. 삼겹살 굽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니, 저도 도울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새언니가 저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너 며느리 옷 사줬어? 몰라. 며칠 동안 뾰루퉁에 있길래 사라고 했더니 신나서 백화점 가는 것 같더니 별 말이 없네. 혹시 사라고 하면서 막 인상 쓴 거 아니야? 아니거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맹세할 수 있어. 근데 왜 옷을 샀다는 말이 없어? 뭘 사긴 한 것 같아. 카드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오긴 했더라고. 문자로 찍힌 금액 보고 아주 기겁을 했거든. 대체 뭘 얼마나 샀길래 그런 금액이 찍힌 건지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래? 그럼 사긴 산 거네. 너 설마 비싼 거 샀다고 뭐라고 한 건 아닌 거지? 아니야. 내 입으로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으로 보여? 잘했다, 잘했어. 엄마가 오랜만에 오빠를 칭찬하고 있었기에 오빠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잠시 후 새언니가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백화점 쇼핑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제가 이번에 백화점 가서 옷을 샀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그랬어? 잘했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네 밥그릇 챙기고 살도록 해. 라며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새언니가 쇼핑 봉투에 든 옷을 꺼내서 기쁜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딱 눈에 띄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건 아가씨 건데 백화점 직원이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 직원이 아가씨처럼 얼굴도 뽀얗고 체형도 비슷하던데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가씨가 생각나서 사왔어요. 새언니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셋 다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설레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얼른 입어보세요. 어머니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니까요. 아가씨, 아가씨도 빨리 입어보세요. 이이가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사라고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언니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오빠의 입술이 실룩거리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도 따라 눈물을 흘렸고요. 덕분에 집안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뿐만 아니라 엄마가 소리까지 내서 울고 있는 모습에 새언니가 당황한 채 급히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난 당신이 백화점에서 옷 산다고 했을 때 당신 옷을 산다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엄청 툴툴댔던 건데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못난 남편이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리고 당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형편에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게 좀 무리인 건 맞잖아. 그치만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받기만 해서 나도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었거든. 근데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더니 예쁜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순간 어머님이랑 아가씨 생각이 나서 이번 참에는 꼭 좋은 옷으로 선물하고 싶었어. 어머님 아가씨, 옷이 마음에 드세요? 새언니가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다시 눈물을 쏟고 있었고요.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서 한동안 멍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우리한테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던 새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쁜 옷들을 보며 엄마랑 저부터 떠올렸던 모양이었어요. 새언니가 미안한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모셔야 하는데 아가씨한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래도 제 마음은 항상 미안하고 그래요. 언니,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엄마랑 오빠가 뒷바라지 다 해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평생 다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걸요? 근데 이 와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며 제가 봉투를 새언니 손에 쥐어줬는데요. 새언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엄마랑 제가 오해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오빠한테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고 했다는데 오빠가 짜증을 냈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랑 제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옷 한 벌 해입으라고 넣어왔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놀란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화점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준비를 하신 거란 거예요? 뭔가 뒤죽박죽 되긴 했지만 우선은 그래요. 뭐예요? 우리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딨겠어요? 결국 서로를 챙기느라 이 난리가 난 거네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 오빠도 눈물을 훔치고는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 가족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싶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